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 시장 금리가 오르는 건 유동성 감소와 물가 상승 전망이 미리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붙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증시를 비롯한 자산 시장엔 부정적인 변수인데 이광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오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정책이 종료되면 증시도 주춤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인플레이션 우려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최근 증권사들이 시장 분석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리플레이션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국면,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아직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운 완만한 물가 상승 구간을 뜻하는 말인데요. 현재 물가 상승이나 경제 상황을 회복 국면으로 봐야지 팽창되고 있는 국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국내외 각국이 재정을 굉장히 많이 풀었잖아요. 그렇다면 진작에 물가가 올랐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론적으로는 돈이 많이 풀렸으니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오르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유동성이 풀려도 물가가 잘 오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학계 일각에서는 이 이유를 고용과 임금 문제에서 찾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 이후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가 꾸준히 떨어져서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만 같은 기간 동안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2018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임금이 조금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또 상승률이 급락을 했죠. 네. 유동성이 풀려도 노동자 주머니에 잘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소비도 결국은 잘 늘지 않게 되고 결국은 공급된 이후에 갈 곳을 잃은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자산 시장은 지금 괜찮은 겁니까? 네, 지금 자산 시장의 결국은 가장 큰 변수는 각국이 펼치고 있는 완화 정책이 언제 종료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다만 어쨌든 완화 정책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도 오르고 있고 물가도 오르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에서 업종별로 재조정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에너지와 금융, 소재 등 경기에 밀접한 업종을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과거 꽤 오랜 시간 동안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투자 자산으로 인식이 많이 달라졌죠. 네. 그 때문에 주식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앞서 주식시장이 업종별로 재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 역시 서울이냐 지방이냐 혹은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나온 부동산 정책 같은 것들의 향배를 좀 봐야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